역에서 움직이는 여의도라든가 뒤에 구로라든가 신도림이라든가 또 영등포 자체의 중공업지 일대는 가장 큰 키워드가 일자리인 거예요. 네. 사실은 일자리가 있어서 일자리로 가야 되는 직주 근접, 직접 가깝게 주거시설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 거고 네.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금융 허브가 자리를 잡고 있는 그쵸.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증권, 주식 이게 네. 거의 거기에 다 있다고 여의도니까.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프라로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 보니까 열악한 주거시설을 올렸을 때 영등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요거랑 똑같이 성수동 지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수동도 중공업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장 지대였던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성수동 하면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유명한 아파트들 비싼 아파트들. 그쵸. 무슨 마제 네. 그죠? 갤러리아. 갤러리아 포레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평당모 어마어마한 로또였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네. 왜 그런 것들을 다 못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엄청 더 올랐어요. 비싸지겠죠.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또 10년, 20년이 지나면 그땐 그랬지가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강남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강남에 네. 30평대 아파트가 1억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20억이니까 20배 뛴 거란 말이죠. 와. 네. 그죠? 네. 압구정동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 100억도 갈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100억. 상상이 안 가시죠? 네. 저도 안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래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곳을 가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영등포역 일대 네. 살펴보셔야 되고 아까 연신내역 일대 말씀드렸고 네. 이번에는 이제 성수동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고가 주택들이 들어오고 이 지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지역 리모델링을 하고 네, 있다. 네. 그래서 한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이쪽도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이주 수요자들도 발생할 거고 네. 새로 한강변에 아파트 지어놓으니까 얼마나 또 고가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남북이 또그 한강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평지잖아요. 맞아요. 이 구릉지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한 지역들보다 훨씬 더 개발하기가 용이한데 거기에 이제 중공업 지역이라는 것까지 딱 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네. 자, 성수 그러면 IT 바이오, 산업뉴타운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식산업센터, 아, 네. 아파트형 공장 이런 와. 것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곳들이 어디냐면 성수 지역인 거예요. 네.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 거고. 그럼 여기에 지금 부족한 시설들이 뭐냐면 주거 시설. 그래서 뚝섬역 일대와 성수역 일대 네. 여기를 좀 포인트로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성수역 일대에 인접되어 있는 토지라든가 단독주택 또는 오피스텔이나 하여튼 주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쪽은 앞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왜? 지금도 열악해 있는데 우리 오늘 키워드가 뭐냐면 자, 연신내역 지금 불편하죠. 영등포역 지금 불편해요. 네. 성수지역 아직 완전히 다 개발된 거 아니에요. 지금 불편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곳들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국가적 개발, 뭐 이사 대책, 중공업 지역, 역세권 지역, 성수역 이런 식으로 딸고 들어간단 말이죠. 지금 네. 프레임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놓치시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도 반영을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 한 10년 세월에도 좀 각광받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성수동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표님 성수동 하면 사실은 그 공장형 대형 카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이슈가 돼가지고 요즘에 핫플레이스로 거기를 많이 다니곤 했는데 그래서 사실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주택 자리처럼 이렇게 작은 투자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있어요. 있어요? 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기 알려주세요. 때문에 네. 충분히 뭐 어디다라고 이렇게 딱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발품을 파시고 하신다면 서울숲역이라든가 뚝섬역이라든가 성수역 이 세 군데 역을 좀 가보시면 좋고 특히나 별표를 치고 좀 보셔야 될 곳이 성수역이에요. 성수역. 네, 그 성수역을 기반으로 주택시설과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이런 일자리와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곳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끊임없는 개발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성수 지역이고 네.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주거 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입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게 좋죠. 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잖아요. 어.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왜 토지는 한정돼 있고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자는 대기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격도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우리가 또 가격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100세 시대 은퇴 설계하고 또 서울시 부동산 플랜 책을 쓰셨죠. 준비할 때도 네. 느낀 건 지금 우리 은퇴를 하시고
이제 뭔가 수입이 좀 부족하셔서 나의 자산을 지키고 임대료를 받아서 좀 생활을 해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료도 받고 부동산이 오르면 좋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성수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일자리가 풍부하고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저가의 소형 주택들이 부족하죠. 네. 우리가 지금 앞에 얘기 나눴던 네. 그냥 막 네. 얘기해도 되나요? 트리마제, 트리마제하고 갤러리아. 뭐 갤러리아 포레 네. 이런 것들은 사실 1인 거주자가 어지간히 있지 않고서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럼요. 저가 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완전히 비싸거나 완전히 싼데 중간 지점이 없는 거예요. 아. 왜? 건물들이 오래되고 주거시설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조금 있긴 한데 너무 좀 허름한 데서 살긴 싫잖아요. 근데 또 안에가 또 멋있고 새 거면 좋잖아요. 그죠? 그쵸. 그 중간 지점을 맞출 수 있는 상품들이 별로 없어요. 음. 근데 이제 성수동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노크를 해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다라고 네.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자금에 따라서 고가 아파트도 선택할 수 있고 뭐 재개발 쪽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일반 주거 시설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역세권은 피하지 마라. 이거를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역세권을 공략을 해라. 그럼요. 역세권의 중공업 지역이면 이게 카테고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네. 고밀 개발 이런 것들 충분히 해볼 수 있죠. 네. 사실 뭐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연신내나 뭐 영등포나 이런 경우에는 거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가 됐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성수동은 조금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성수동은 이미 다 오른 거 아니야? 올라봤자 조금밖에 안 오르는 거 아니야?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잖아. 예전에 성수동을 생각을 하시면 중공업지대를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성수동 하면 정말 고가의 아파트들이 막 밀집이 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성수동은 엄두가 안 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장지대라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한강을 품은 아파트.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무슨 우리 지금 이야기 나눴던 그런 어떤 아파트들 비싼 보면 아파트들. 비싸잖아요. 네. 그러면 왜 비싸냐? 고급스럽게 만들어놨고 고급으로 해놨겠죠. 네. 그런 주상 그렇죠. 복합을. 근데 그렇지만 호불호가 갈린다는 게 뭐냐면 그런 고가 주택이나 고가 시설이 있고 재개발한다고 했을 때 한강변 이런 것들은 비쌀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네. 근데 이 수요자들을 품을 수 있는 대체 상품들은 지금 역세권 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네. 그 역세권 쪽은 말 그대로 관심이 이쪽 한강이나 고가 주택에 있었지 뒤쪽에 아직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성수역 인근에 새로 공급되고 있는 물량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노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이 발전하고 지금 저가에 그래도 형성이 되어 있고 네. 앞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호재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대표님 그 성수동에 그 2호선 지하 사업에 또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뭐 먼 얘기라서 지금 뭐 다루는 건 좀 아니지 않겠는가. 이슈가 될 거는 사실 맞아요. 그리고 네. 먼 훗날에는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하니까 이게 사실 위로 지나가는 것보다 아래로 지나가야 네. 뭔가 다 편리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그게 왜 위로 갔는지까지는 저도 잘 몰라요. 네. 공부는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그게 내려간다고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도 필요할 그렇죠. 거고 네. 일정 구간 그걸 내리려면 그 끊겨야 되니까 네. 그죠? 공사하는 동안에 네. 아니면 공사를 해놓고 뭐 내리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은 저는 가능할 거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우리 두 분 태어났을 때 혹시 핸드폰 있었나요? 없었죠. 삐삐도 없었어요 그때. 없었나요? 없었던 걸로. 없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어때요? 핸드폰으로 TV도 없이 보고 살 수가 없죠. 그쵸. 그죠? 이체도 네. 하고 돈도 보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그런 것처럼 기술이 발전한 거고요. 집에서 뭐 텔레비 틀어줘. 그러면 텔레비가 맞아요. 틀어지는 그런 네. 시대에 좋은 우리가 진짜 세상입니다. 네. 영화에서 보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건설 기술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다. 자동차도 막 자기 혼자 가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옛날에 키트, 뭐 영화 막 이런 거 보면 뭐 이리 와 그러면 뭐 이리 오던가 이런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현실화됐어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현실화되는 건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과거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밑으로 못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 땅 파서 하는 것보다 위에다 그냥 올리는 게 더 빠르거든. 그렇죠. 그죠? 간단하니까 공사가. 네. 근데 이제는 기술력이 되니까 어떤 몇 가지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만 보완을 하면 충분히 내릴 수 있다. 그거는 정말 그 일대에 어마어마한 혁신적인 변화가 일으켜지죠. 와. 이 서울시에서 제일 그
그 효과를 많이 본 게 뭐냐면 고가 철거. 맞아요. 어우, 서울역도 생각나고. 뭐 아연 고가, 무슨 고가, 네, 맞아요. 뭐 이렇게 무슨 고가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네, 맞아요. 그 교통량을 좀 빠르게 뭐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외관 문제라든가 뭐 AS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 막 이런 걸 따져서 그 철거를 이제 시작했었거든요. 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아현동 일대에도 보면 뉴타운 들어서면서 고가 하나 없어지니까 네. 동네가 환해졌잖아요. 뻔해지죠. 그래갖고 이제 전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졌는데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아까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내려가면 또 한 번의 지가 상승 기대해 볼 수는 아, 있겠죠. 근데 그쵸. 언제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가능성이 뭐, 있으니까 진짜 저는- 긴 안목으로 가실 분들은 저는 뭐 그런- 우리나라 기술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